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 연예계를 뒤흔든 박나래 논란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폭로가 있으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지난 12월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비롯됩니다. 약 1억 원 규모의 청구액을 바탕으로 박나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남겼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에서 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가압류부터 진행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강경한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 매니저들은 약 1년간의 재직기간 동안 박나래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특수상해, 대리처방, 그리고 진행비 미지급 문제까지 폭넓은 사안을 제기하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갈등을 넘는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주 심부름과 파티 후 정리를 반복적으로 지시받았으며 술자리에 강요되는 일이 잦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24시간 대기 상태에 놓였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사적인 지시가 반복되었다는 부분은 대중의 관심을 더욱 끌고 있습니다. 가족 일을 대신 맡기거나 가사 도우미처럼 이용했다는 진술은 일반적인 매니저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이 사안은 형사적 판단으로 이어질 소지도 존재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 관련 개인 심부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 예약 대리 처방 요구 등은 단순히 사적인 심부름을 넘어서 법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최근 연예계 다른 사건들에서도 대리 처방 문제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어 이번 폭로가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핵심은 진행비 정산 문제입니다. 보통 연예인의 활동에는 교통비, 식비, 각종 업무 비용 등이 뒤따르는데 많은 기획사에서는 법인카드로 처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박나래는 1인 기획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매니저가 먼저 결제한 뒤 사후 정산을 받아야 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 매니저들은 이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개인적으로 사용된 비용까지 매니저들이 떠안아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누적된 문제들이 결국 전 매니저들의 퇴사 결심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후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매니저들이 밀린 비용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하자 박나래 측은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을 공론화했을 때 상대방의 명예가 실추될 경우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은 더욱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 매니저들의 폭로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나래는 예능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온 주당 이미지와 폭로 내용이 일부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어 여론은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사건의 진실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 제기된 주장만으로도 박나래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박나래 측은 현재 법률 대리인과 함께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해명 차원을 넘어 법적 판단을 기반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과연 이 사건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전 매니저들이 구체적으로 제기한 피해 주장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가 반복되었으며 그 강도와 빈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스케줄 관리나 현장 동행을 넘어 개인적인 심부름과 가정 내 잡일까지 수행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연예 매니저라는 직업의 통상적 역할을 벗어나며 업무의 기준 자체가 무너졌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매니저들이 가장 먼저 강조한 부분은 반복적인 사적 심부름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박나래가 직접 요리하고 지인들을 초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곤 했는데 전 매니저들은 이러한 사적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가 지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주 재료 구입, 파티 준비와 정리지인 접대 등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이 일상으로 반복되면서
업무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매니저들은 일상적인 사적 업무를 넘어 가족과 관련된 일까지 맡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연예 매니저의 기본 역할과는 크게 동떨어진 영역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매니저로 고용된 것이지 가사 도우미나 개인 도우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적 지시는 업무 시간과 사생활의 구분을 어렵게 만들며 매니저들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24시간 대기 상태에 놓였다는 주장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언제든지 연락이 올 수 있는 환경에 놓였으며 업무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스케줄 외에도 사적 요구가 이어지면서 휴식 시간이 거의 없었으며 야간에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잦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무 환경은 사실상 정상적인 직장 근로의 틀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폭언이나 폭력적 상황에 대한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전 매니저 중 한 명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나래가 화를 냈으며 그 과정에서 던진 술잔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닌 형사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해가 인정될 경우 법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며 매니저 측이 증거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힌 만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의료 관련 사적 지시입니다. 전 매니저들은 병원 예약이나 대리 처방까지 맡아야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요구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사회적 파장도 클 수 있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대리 처방 문제가 큰 논란이 되었던 만큼 이 주장 역시 여론의 관심을 크게 끌고 있습니다. 약품의 종류나 처방 조건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진행비 정산 문제 역시 갈등을 심화시킨 핵심 요소입니다. 매니저들은 각종 업무 비용을 사비로 지출해야 했고 이후 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가 누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비용과 업무 비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매니저들이 비용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일부 비용은 정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근무 환경뿐 아니라 계약 구조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전 매니저들은 결국 퇴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회사 측에 정산 요청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은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계기가 되었으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순간이 되었습니다. 전 매니저들의 주장만 놓고 봤을 때 이 사건은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구조적 문제와 반복된 사적 지시와 법적 문제까지 포함한 복합적인 사안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폭로는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제기된 주장만으로도 연예계와 대중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 여부는 향후 수사와 법적 판단을 통해 드러나게 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주장 중에서도 형사적 판단과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안들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법적 책임이 무겁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 주장과 대리 처방 의혹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으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큰 논란입니다. 먼저 상해 관련 주장입니다. 전 매니저 중 한 명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이 발생했고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부딪힘이나 실수가 아니라 분노에 의해 물건이 던져졌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상황은 훨씬 심각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는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은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해 사건의 경우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지만 술잔이라는 물건의 성격상 피해의 정도와 사건 당시의 정황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매니저가 상해 사진이나 진단서 등을 확보한 상태라면 법적 판단에 있어 불리한 상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되면 이 주장은 단순한 폭로를 넘어 실제 형사사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리 처방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최근 연예계에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던 사안으로 법률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개인적 의료 업무를 대신 처리해야 했다고
말했으며 병원 예약은 물론 약을 대신 처방받는 요구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대리 처방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약사법 혹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처방받은 약의 종류가 사안의 무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단순 감기약이나 가벼운 처방일 경우와 조제 기준이 엄격한 전문의약품일 경우는 판단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부 약품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진료를 받고 의사의 판단을 거쳐야만 처방이 가능한데 이러한 규정을 어겼다면 사건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중들도 이 부분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적 지시가 반복되었다는 주장 역시 형사적 판단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니저들이 지속적으로 24시간 대기 상태에 놓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떠나 실제로 그들이 느꼈던 압박감과 피로도가 상당했음을 보여줍니다. 타인의 사생활과 업무를 반복적으로 강요했다는 주장은 직장 내 괴롭힘 요소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만약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존재한다면 이 역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비 정산 문제 또한 단순한 금전 갈등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개인 비용이 업무 비용으로 처리된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계약 위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니저들이 결제한 비용 중 일부가 오래 지나도록 정산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결국 근로 환경뿐 아니라 기획사 시스템의 문제까지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전 매니저들의 폭로는 대부분 구체적인 사례와 기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법원에 증거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점은 사건의 무게감을 더욱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폭언폭행, 의료법 위반 가능성, 계약 문제 등 여러 사안이 한꺼번에 얽혀있는 만큼 이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향후 수사나 법적 판단을 통해 각 주장들의 진실 여부가 하나씩 검증되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장된 내용들이 사실로 인정될지 여부입니다. 전 매니저들의 진술과 박나래 측의 입장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하며 양측 모두 구체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건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며 대중의 관심 역시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현재 제기된 주장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이미지 실추나 여론 논란을 넘어 다수의 법적 쟁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 구조이며 각각의 쟁점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사건의 무게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법률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전 매니저들의 주장 중 직장 내 괴롭힘 요소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 업무 지시나 과도한 대기 상태가 반복되었다는 주장은 근로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만약 이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적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력 불균형이 명확한 상황에서 반복적이고 비정상적인 지시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 주장은 형법적 판단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상해는 단순 폭행보다 더 무거운 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가 진단서나 당시 상황을 기록한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고의성 피해 정도 사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물건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간단히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관련 증거가 명확하다면 이는 박나래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 처방 의혹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근거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료 관련 업무는 그 특성상 법적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약을 대신 처방받도록 요구하는 그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 매니저들이 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명백한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는 문제 제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약품이 처방 기준이 엄격한 전문의약품이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향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핵심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비 정산 문제는
민사적 판단과 계약관계의 해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매니저들이 업무 관련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제때 정산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기획사 운영과 구조적 문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1인 기획사 체제에서 발생하는 비용 정산 혼선은 종종 문제가 되어 왔지만 재직기간 내 정산이 반복적으로 지연되었다면 금전적 손실을 넘어 신뢰관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가압류가 선행된 이유는 매우 전략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이전에 채권자 측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로 매우 강한 수단입니다. 이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전 매니저들이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향후 본안 소송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소속사 미등록 문제 역시 별도의 법적 쟁점입니다. 박나래 측이 운영한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활동했다는 주장인데 이 문제는 다른 연예인 사례에서도 실제 처벌이 이루어진 바 있어 대중의 시선이 더욱 예민해지는 부분입니다. 등록 의무 위반은 행정처분이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만약 다른 법적 문제들과 동시에 드러난다면 여론의 반응은 더욱 부정적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형사, 민사, 행정 영역이 동시에 얽혀있는 복합적인 구조입니다. 각 주장들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박나래에게 부과될 부담은 매우 클 수 있으며 단순한 해명이나 사과로 해결될 수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반면 반박 증거가 제시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양측 모두 법적 판단을 준비하는 단계로 보이며 사건의 추이는 향후 발표될 공식 입장이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명확한 규명입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며 각각의 쟁점에 대해 법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건의 구조가 워낙 복잡한 만큼 이 논란은 단기간에 정리되기 어려워 보이며 연예계뿐 아니라 대중법조계에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박나래가 어떤 경로를 통해 현재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과거 소속사와의 관계가 이번 사안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나래의 커리어를 이해하는 것은 전 매니저들의 폭로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단순한 논란 이상의 배경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건을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박나래는 예능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방송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유의 재치 넘치는 화법과 강렬한 캐릭터는 많은 프로그램에서 큰 사랑을 받았으며 특히 다양한 예능에서 중심 역할을 맡아 대중적 인지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는 소속사와 매니저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JDB 엔터테인먼트에서 보낸 9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의 경력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JDB 엔터테인먼트는 김준호, 김대희가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다수의 코미디언과 예능인을 배출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나래는 이곳에서 꾸준히 방송 활동을 이어가며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했고 여러 예능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당시 매니저들과의 호흡 역시 안정적이었고 회사와의 관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나래는 예능계에서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서 박나래는 JDB를 떠나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그녀에게 더 큰 자유와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관리체계가 바뀌는 불안정한 과정이 뒤따랐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개인 활동을 시작할 때 겪는 문제처럼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이 사라지고 모든 업무를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여러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이동한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새로운 활동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쌓여갔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1인 기획사 체제에서는 명확한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용 처리 방식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폭로에서 등장한 정산 문제 또한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주장 중 일부는 독립 이후의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업무 범위의 혼란, 비용 처리 체계의 미비, 사적 지시와 업무 지시의 경계가 모호해진 점 등은 모두 안정적인 조직
구조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모든 의혹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사안을 해석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JDB 측이 이번 논란과 거리를 두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매니저들이 JDB 출신이라는 사실 자체가 연예계 내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JDB는 공식적으로 본 사안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나래가 독립한 이후 발생한 문제들이며 회사 차원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태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립 이후 박나래는 여러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높은 개런티를 받는 연예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구해줘, 홈즈 놀라운 토요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활약은 여전히 대중적 인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만큼 활동 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쁜 스케줄 속에서 매니저들과의 업무 조율이 원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매니저들이 재직 기간이 1년 남짓이었다는 점은 적응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결국 박나래의 경력과 독립 과정은 이번 논란과 밀접한 연결점을 형성합니다. 성공한 방송인이자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인물이지만 독립 이후 체계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가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며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러나 논란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제기된 주장들이 법적 판단을 통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는 향후 절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박나래 측의 현재 입장과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 논란이 그녀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주장들은 사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미 여론과 방송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구설수를 넘어 법적 공방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대응이 더욱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박나래 측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으며 공식적인 대응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속사 미등록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한 만큼 정적 부분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다만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다양한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하나씩 검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매니저들의 폭로가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은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상해주장 대리 처방 의혹 진행비 정산 문제 등은 모두 법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박나래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해나 의료 관련 문제는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처벌 수위도 높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가 향후 판단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여론 역시 사건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박나래는 그동안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적 신뢰와 호감도를 쌓아왔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가져올 이미지 타격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방송에서 보여온 주당 이미지와 전 매니저들의 주장이 일부 맞물리면서 대중의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론은 공식 입장과 수사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방송계는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나래는 주요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예능인으로 프로그램의 성격상 출연진의 이미지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방송활동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정 기간 활동을 중단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오히려 빠르게 복귀해 여론 반전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 매니저들은 구체적인 피해를 사례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박나래 측은 현재까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주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법적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수사 결과와 법원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추가 진술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 전 매니저들의 주장 일부 혹은 전부가 인정될 경우 박나래는 형사민사 행정적 책임을 동시에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방송 활동의 중단 혹은 장기적인 이미지 회복 과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장들이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전 매니저들의 폭로는 허위사실 논란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박나래는 빠르게 정상활동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동정 여론이 형성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안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여러 영역의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박나래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면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며 이후 수사와 법적 대응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모든 사안이 명확히 정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중의 관심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논란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전개에 따라 방송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